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아유, 요거 버뮤다 로즈가요. 진짜 예쁘죠? 키가 조금 좀 큰 게 흠이긴 한데요. 나중에요. 키는 꽃 다지고 나서 조금 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키는 아마 조절이 돼요. 지금이 아마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요게 랜디 버뮤다 요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요거 영상을 올려 드렸더니요. 댓글에 여러분께서 하우스님 버뮤다 로즈는요 리갈게입니다 요렇게 적어 주셨어요. 자, 요거요 랜디가 아니고 리갈게랍니다. 요게 리갈게 뭐 또 뭐 무슨 게 뭐 이렇게 해서 조날개 뭐 이렇게 해서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조금 좀 머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요즘 이제 동백들이요. 일찍 피는 것들 있죠. 일찍 피는 것들은 다 피고, 또 요렇게 늦게 피는 것들은 또 요렇게 막 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피지 않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저기 보세요. 이제 아직도 피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백이요. 연꽃 동백도요. 아직도 이렇게 안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하우스님 동백은 다 피었는데 우리 집 동백은 꽃망울이만 맺혀 있고 이렇게 피지를 않아요. 이러시는데 얘가 여기 그 난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안 펴요. 그럴 때는 영양제를 조금 주세요. 영양제 얘기 오늘 한번 또 해볼게요. 분갈이 해서 한 달 이내 거는 영양제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계피물이나 그 다음에 또 미르 몰약이나 인트라나 그 다음에 또 메네델이나 이런 거를 주도록 하시고요. 영양제 알갱이 영양제 있죠. 저 오스모코트나 멀티코트나 생생볼이나 이렇게 얹어 놓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아이비 요런 거 아이비 영양제 요런 것들은 한 달 넘은 것들한테 이렇게 올려 놓으셔야 돼요. 꽃이 그 다음에 또 하이포넥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꽃이 액체로 돼 있어요. 액비로. 그런 것들은 꽃들이 요렇게 피고 있는 상태에서 있죠. 요렇게 피고 있는 상태에서 주면 꽃들이 개화가 길어지면서 탐스럽게 잘 펴요. 액체니까 금방 반응을 하잖아요. 올려놓을 때 멀티코트나 오스모코트나 또 그런 것들은요.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올려놓는 양이 달라요. 이런 걸 한 20알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크기면은 한 15알에서 20알을 이렇게 골고루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뿌려 놓으시면 되고요. 화분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거는 10알 정도, 한 3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 이런 거는 한 10알 정도 요쪽에 한 번, 요쪽에 한 번, 요쪽에 한 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스모 코트나 그런 거는 그렇게 멀티코트나 그런 건 올려 놓으시면 되는데, 아이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온 코트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 아이온 코트하고 멀티 코트를 같이 올려놓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이온 코트는 빨리 녹아요. 수용성이라 물에 이렇게 물이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물을 주잖아요. 그럼 빨리 녹아 들어가서 이거는 빨리 녹아가지고 물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주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아이온 코튼이 이렇게 얹어 놓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빨리 녹아서 들어가면 한꺼번에 서서히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녹아 들어가면 용량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양제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아이온 코트요. 자, 요거 아이온 코트는 2리터 기준으로, 큰 물병 기준으로 10알에서 20알 정도 미리 넣어 놓으세요. 전날 미리 넣어갖고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날 한나절 전화서 막 이렇게 흔들면 다 녹아요. 잘 안 녹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녹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세요. 물로 주는 거 아이온 코트는 해서 주세요.
자, 이제 영양제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박은 이렇게 꽃피는 거 있죠. 이런 거 꽃피는 거에 주는 거는 또 하이포넥스가 궁금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달 이전에 거는 그렇게 쓰시고 요 하이포넥스가 가운데 게 요게 열매랑 꽃이랑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요런 역할을 해요. 숫자가 높죠. 요게요. 그래서 요런 거를 요 꽃 피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분갈이 해서 한 달 정도 지난 거에 주는데요. 물 2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용량을 티스푼 하나 정도만 넣으면 돼요. 이게 액체예요, 액체. 이렇게 흔들어서요. 그래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물로. 여기에다가 샥 해서 이렇게. 물을 뭐 줄줄줄줄 흐르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살짝 주는 거예요. 액비를 줄 때는요. 일단 간수를 물을 전체적으로 간수를 다 했어요. 간수를 다 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줍니다. 연하게 해서 주세요. 연하게. 그러면 하이포넥스는 꽃이 오래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영양제 얘기는 이렇게 할게요. 가솔송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요. 가솔송이에요. 요렇게 분갈이 해서 겨울 동안에 잘 잡았어요. 초록초록하고 꽃이 맺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는답니다. 요렇게 해서 꽃이 맺힐 것 같기도 하고 상태 굉장히 좋죠. 이렇게 있습니다요. 가솔송이에요. 자, 설란이요. 제가 요걸 갖다가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고서 올라오질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좀 추운 곳에 있어요. 이렇게 추운 곳에 있어서 그런지 요렇게밖에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요. 기존 자라는 것이 따뜻한 데는 꽂이는 것이 다 차지하고 이건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가을에 갔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탈탈 다 털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꽃이 아직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잎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추워가지고 막 이런 상태죠.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설아예요. 이런데 통풍이 안 되니까 이게 또 막 그 곰팡이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입구에 있어요. 그 곰팡이 한 썰은 예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가 곰팡이가 약간 좀 썰었어요. 그래서 균키를 저도 여기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고 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잎이 아주 싱싱하진 않죠. 너무 추워서 이런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균키를 요렇게 뿌려 가지고서 이렇게 있는데 잎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이렇습니다. 제 거 보고 위안을 좀 삼으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와인컵 지소니에 아주 그 진드기가 많이 낀다고 다른 분도 이렇게 많이 적어 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주 있죠. 소주만 뿌리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소주를 조금 좀 타셔야 돼요. 우리 요거 쓰고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사시고 나는 여기에다가 용량을 좀 넣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소주 뚜껑으로 한 3개나 뭐 4개 정도 넣으셔야 돼요. 소주 드시던 양을 그 정도로 넣으셔갖고 흔들으셔가지고 이런데 식물에 뿌려도 돼요. 다육이한테 뿌려도 되고요. 뿌려도 되는데 자, 뿌리시면 요게 잘 죽는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뿌려봤어요. 잘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시는데 뿌리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서 그 샤워를 좀 싹 시켜주세요. 유난히 이 와인컵에 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는 안 생겼는데 올해 이렇게 생겨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다 박멸이 됐어요. 박멸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쳐주시는 분들은 춘킬이나 요거 진드기에는 롬비타, 요거를 진딧물에는 요걸 롬비타를 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뿌리고 있으신 분들은 뿌려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소주를 요렇게 해서 한번 좀 타서 뿌려보시고요. 해서 그 다음날 샤워 한번 시키시고, 없어졌나 잘 살펴보시고, 없어졌으면 안 뿌려도 되는데 또 생겼다 이러면은 또 한번 뿌려주세요. 다시 한번 뿌리시고 또 그 다음날 한번 샤워 시키시고, 이런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흙구슬 잔대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흙구슬 잔대가요, 저 요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요. 이 흙구슬 잔대는요, 겨울에 지금 잠자고 있을 때예요. 저렇게 초록초록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만약에 저 흙구슬 잔대가 저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말랐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죽은 건 아니에요. 그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시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이게 월동도 돼요, 지금. 근데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안 주시면 안 돼요, 베란다에서. 이게 지금 노지에 있다고 하면 지상부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저게 지금 빨리 나와서 그렇습니다요. 빨리 나와서. 그런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지금 저기예요.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면 빨리 꽃이 피는 거지, 실질적으로 노지에서 지금 잠잘 때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실게요. 자, 요거요, campanula 절반 정도 털었잖아요. 하나도 요거 몸살 안 하고 이렇게 잘 활착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름을 제가 찾았답니다. 자, 요거요, 이름이요, 요거 별수국 있죠. 요렇게 생긴 거,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죠. 이름이 썸머 트위스트 로즈랍니다. 자, 요거요, 별수국, 별제라늄. 죄송합니다. 썸머 트위스트 로즈랍니다. 별제라늄요, 요거요. 이름 찾으시는 분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요거 아이고, 요거 센세이션 앵초잖아요. 요게 향기가 나요. 그런데 요 센세이션 앵초가 저번에 제가 합식을 해놨는데 요게 물렀잖아요. 요게 하나가 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분을 옮겼어요. 이걸 이 사각 화분에서요, 제가 저 화분으로 옮겼답니다. 자, 옮기면서요, 하나를 제가 또 갖다 놨었잖아요. 그거하고 4개를 요렇게 이제 합식을 했어요. 요렇게 합식을 했는데, 요게 뿌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위에는 녹았지만 요 균키를 쳤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뿌리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뿌리를 이렇게 돌출을 해서 심어놨어요. 제 생각엔 이게 살 것 같아요. 요렇게 돼서. 그래서 앵초를 항상 심으실 때는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도록 요렇게 심어주세요. 요렇게요. 자, 요것도 요렇게 뿌리가 드러나도록. 이게 흙에 묻히면 얘가 무름이 오더라고요. 곰팡이가 펴서. 통풍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요즘에 문을 못 열어 놓잖아요. 저도 오늘 문을 못 열어 놨어요. 자, 그리고 요거 곰팡이가 막 피어가지고 이거 제가 그 보는 데에서 균키를 좀 뿌렸잖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됐어요. 위로 돌출이 된 거는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몇 장 남기고 이렇게 뜯어내면 돼요. 이 있는 앵초는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뜯어내세요. 이파리를 이렇게 뜯어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풍 잘 시키시면 앵초는 이렇게 다시 회생을 합니다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기 심산 앵초네요. 보라쌀이가요, 참 요즘 이제 예쁘게 피고 있죠. 그런데 저희 집엔 햇살이 부족하니까요, 보라쌀이가 이렇게 핑크쌀이로 핍니다. 자, 이렇게요. 보라쌀이가 예전에 나오는 거 15,000원짜리 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구정새고 이게 농장에서 다 출하를 하고 물량이 없대요. 그래서 구정새고 나왔는데 엄청 비싸게 나와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요 보라쌀이가 있는 댁이 이제 몇 댁이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 꽃향기에 좀 있고요. 의정부 들꽃에 있는데 다는 있지 않고 색깔별로 있어요. 요게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보라가 5개인가 6개인가 동키에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게 뭐 3만 원에 들어왔었는데 너무 비싸서 영상에 아마 25,000원에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요. 그 저기가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호주매화 요거 단심인데요. 호주매화를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분갈이 할 때 흙 다 털면 안 돼요. 흙을 살짝만 털고 그냥 이렇게 분갈이 하셔야 돼요. 호주매화 흙 다 털어버리면 얘 죽어요.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흙을 다 털고 해보고 반 털고 해보고 해봤는데 다 털고 한 건 죽고요. 반 털고 한 건 살았어요. 요거는 아주 예민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호주매화를 사신 분들은요, 분갈이 하실 때 바깥에만 살짝만 다듬어서 그냥 하시기 바랄게요. 대체적으로 호주매화가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거는 포트를 덜어보면 묵직해요. 그런 거는 그냥 분만 옮기시면 되고요. 호주매화는 물을 말리면 죽습니다. 저도 하나 물 말려서 죽었잖아요. 화분을 좀 큰 거를 사용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화분을 굉장히 크게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물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사용합니다. 호주매화요. 자, 앵초가요. 보통 앵초들이 이렇게 장미앵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줄리안 앵초는 월동이 안 돼요. 자, 요런 게 줄리안 앵초고요. 요거 줄리안 앵초고, 요것도 줄리안 앵초예요. 요거. 여기는 장미 앵초하고 줄리안 앵초가 섞여 있어요. 자, 요렇게 꼬글꼬글한 게 장미꽃처럼 생긴 거는 장미 앵초고, 요거는 두 개는 줄리안 앵초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하니까 요거는 앵초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앵초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완다앵초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완다앵초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요렇게 아주 요런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살몬색인가요? 요런 게 있고 나머지는 또 요렇게 핍니다. 제가 이제 요렇게 피는데 그래도 하원의 것만큼 요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요렇게 6가지를 작년에 요렇게 심어 놓은 건데 하나도 안 죽고 요렇게 잘 요렇게 살고 있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구근 식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튤립이나 크로커스나 히아신스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색깔별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흙을 다 털지 마시고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그거를 다 뽑아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심으시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흙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런 구근들이 다 여름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뽑아야 되잖아요. 다 뽑아서 여름에 말렸다 가을에 다시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다 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꽃을 오래 보시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분갈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셔도 가능하고요. 옮기시는 분들은 또 색깔별로 다 사시는 분들은 한 화분에다 또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심을 때는 뽑아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요거 우바풀피스 페모인데요. 제가 요거를 옮기려고 지금 이렇게 화분을 다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요. 여기 장미앵초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화분이 적당하지가 않아가지고 요걸 했는데 요거 곧 요거 옮기는 거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요거 기다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도 하초 관리하기 이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요 굉장히 예쁘죠. 요게 색깔이 변하는 거 그건데요. 벨레로즈예요. 요거 요렇게 피면서 막 핑크색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굉장히 여기 예쁘죠. 분 달달 털고 이렇게 분갈이 해놨는데 꽃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4개 쑥부쟁이도 요렇게 했는데 뭐 요런 거는 뭐 할착이 워낙 잘 되니까요. 난다리스 오늘 볼까요? 반짝반짝한 거요. 어쩌면 요렇게 반짝일까요? 요렇게요. 자, 복주머니고요. 이건 뉴질랜드 앵처예요. 아유, 이거 야생시키려면 요즘 엄청나게 이렇게 꽃이 달리고 있는데요. 꽃 지고 나면 요것도 빨리빨리 뽑아 주셔야 됩니다요. 꽃이 이렇게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꽃이 지면 빨리 뽑아 주세요. 자, 오늘도요. 이렇게 하초 관리 영상 한번 담아 봤습니다요. 이거 상록 노루기 있죠. 요렇게 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이요. 좀 기다리세요. 이게 할착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꽃이 쭉 하고 밀고 올라옵니다요. 자, 요것도 저도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라페로시아.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요것도 희어유도 두 송이나 이렇게 올려주네요. 이렇게요. 요것도 간간히 이렇게 피는 모습이 굉장히 또 예쁩니다. 요거는 독일 지손이에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카우스입니다.